진짜 물어보고 싶네.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데요?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은데? 완벽할 수가 없어. 완벽이 도대체 뭐야? 허상이지.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엔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완벽하려고 애쓰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맞아요. 시대가 더 하라고 하는 시대 같기는 해요. 완벽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완벽이라는 것도 없지 우리한테는. 뭐 완벽의 기준이 뭐야 사실. 최근에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이 아니라 내가 놓친 것들,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더 나는 맞는 말 같은데 우리는? 맞아요. 맞아요. 누가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힘드니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게 더 속마음이 아닐까, 완벽주의자들의 마음이. 그러면 오늘은 뭔가 완벽해지고 싶은데 그게 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고, 네.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뭔가 계속 상처받고 뭔가 결국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내가 달아 없어질 것 같은. 달아 없어진다. 너무 처절하게 와닿는 말이다 그 말. 완벽주의자의 느낌이 그런 거구나. 달아 없어질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놓지 못하고 몰입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불안한 거지 사실. 불안한 거. 근데 이제 이들이 가진 성향이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싶고 결과를 잘 내고 싶고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휘말리지만 않고 자기를 조절하면서 일을 조금 자기주도로 해낼 수만 있으면 사실 되게 좋은 거죠. 그거를 되게 안정적인 완성주의자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완성주의자. 완벽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해서 타인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평가와 비난에 예민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과정에 몰두돼서 해낼 수만 있다면 사실 되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좋은 성향들이죠. 이게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그걸 놓쳐버리면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불안이 높아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달아 없어질 정도로 몰두가 되는 거면 이 자체가 너무 괴로움일 것 같은데. 결국 관건은 어떻게 이게 좋은 점이 되느냐, 나에게 힘든 점이 되냐의 차이는 결국에는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거에 대한 감정 조절을 내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더 불안해지거나 더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 무슨 일을 할 때. 일할 때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제가 회사 다녔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뭔가 미팅이 있는 자리를 가기 전에 뭔가 내가 덜 준비해 갔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물을 때 내가 대답을 엉성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줄 것 같은, 내가 뭔가 실수를 할 것 같은 두려움이네요. 네, 그거 포함? 그리고 저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누군가한테 비춰지고 싶은데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했던 말들이 다 되게 그 완벽주의자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말 같아요.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면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로 쓰고 세상에 그거를 잣대로 쓰는데, 첫 번째 이걸 자기에게 적용하면 내가 더 해내야 돼. 높은 기준. 남들보다 더 성과 내고 싶고. 자기를 이제 막 채찍질 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적용하기 쉬운데 자기 자식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좀 더 해. 이게 뭐야? 결국 이게 다야? 설거지 이게 다야? 이렇게밖에 못해? 다시는 안 하고 싶게 만들 정도로 혹독한 기준으로 비난하기도 하죠. 또는 아까 세상에 적용하면
내가 이 정도 해내야 인정받을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조건을 거는 거지.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사실은. 사실은 되게 슬픈 거죠. 왜냐면은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 정도 해내고 이 정도 일 잘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인정받을 것 같고 사랑받을 거라는 신념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를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환경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게 뭐 부모가 되게 무관심하다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만 되게 인정해주는 부모였을 수도 있고 그거를 좀 뭐 어렵게 말하면은 자식이 자기의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자식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용어를 이런 용어를 봤어 최근에. 자식을 가용한 부모, 가식을 이용한 부모지. 자식이 외모가 화려하고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럴 때 굉장히 자기가 뿌듯한 거야 부모가. 내 결과물이 너무 훌륭한 거야.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하는 말이 내가 성과를 못 낼 때 부모는 굉장히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성과를 내야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내 가치가 있다.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저도 왜 이렇게 내가 남의 인정 욕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고민을 최근에 진짜 깊이 했는데 제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이제 저는 할머니랑 살았으니까 할머니랑 산다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할머니랑 사는 애 아니야 뭐 이런 거 안 먹기 위해서 공부도 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 보기에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아이였네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되게 막 힘들어할 정도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더의 성취가 아니라 내 안의 결핍, 부족함을 안 드러내는 거에 목적인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게 드러나면 남이 비난할 것 같고 나한테 실망할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부족함을 안 드러내는 거에 자꾸 집중하는 좀 성향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되게 참 안타깝게도 거기에 집중이 되면 성장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숨길 거에만 집중을 해봐봐요. 계속 놀라고 긴장하고 더 조급해질 뿐이지. 그게 뭐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관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점으로 더 병리적으로 내 결핍을 숨기는 거에 나도 모르게 꽂히면 어느 순간 만족이나 성취보다 사람들이 다 고갈돼. 에너지가 떨어져 이제. 힘이 없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몰입이 되기 때문에 성과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 잘 숨겼다. 잘 숨겼다. 근데 잘 숨겨서 다른 사람과 비슷해진 느낌이 난다고 해서 기쁘진 않잖아요.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 중에 굉장한 성과를 내셨는데 번아웃이 돼서 너무나 깊은 우울. 일어나는 것도 힘든 상태가 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언제 번아웃이 오냐면은 패턴들이 처음에 너무 큰 결핍에서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는 회사가 좀 생겼어. 아니면 자기 성과를 좀 냈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럼 이젠 진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젠 해내면 정말 부자가 될 때가 왔거든? 근데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야. 그건 아마도 이들이 자신의 절대 결핍을 극복해내는 데만 집중돼 있다 보니 그게 되고 나서 플러스로 가는 삶에 대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한 목표는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행복이 목표라면 그렇게 자기를 막 잠도 안 자고 안 먹고 막 극단적으로 끌고 가진 않았겠지. 근데 요새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제 친구랑 저도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내놓고서도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거는 너무 어색한 거구나. 그쵸. 계속 난 뭔가를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러니까 더 해내라고 하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회가 경쟁사회인 건 맞아요. 진짜. 정말 경쟁사회고 더 해내는 사람들이 또 대단하다고 해주니까. 근데 그거를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끔 이제 서민갑부 이런 거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걸 만약 똑같이 했어. 100명한테 똑같이 시켰어. 그 환경에 집어넣어서. 그럼 똑같은 결과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팅에 넣었는데 갑자기 운이 안 풀릴 수도 있잖아. 뭐 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이게 여러의 복합물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뭐 누가 연봉 1억 줄게 하고 딱 서민갑부의 기회를 줬어. 근데 만약 자기 집에 뭐 아이가 아파 갑자기 뭐 어떤 변수가 생겼어 인생에 큰. 그럼 그 몰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샘플로 삼을 일이지.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돼라고 무조건 동기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러면 내 위치에서 뭐를 열심히 해서 내 수준에서는 어떤 게 목적일까가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선생님이 막 너네 열심히 하면은 다 1등하고 100점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 항상 궁금했거든. 1등이 한 명인데 우리가 다 한다고 1등 할 수가 없는데 그 선생님은 우리가 다 못한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구나. 너 하면 다 할 수 있어. 맨날 이제 노력하면 돼. 나머지 못한다는 소린데. 그 내가 저 왜 저렇게 말하지? 되게 좀 이상한 거죠. 생각이 일반적이진 않죠. 완벽할 수가 없어. 완벽이 도대체 뭐야? 허상이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들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나?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근데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완벽해져야만 할 것 같은 내면의 마음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완벽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진짜 물어보고 싶네.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데요?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완벽해야만 그 사람한테 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든 생각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미 확정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어떤 성향이 나의 어떤 성향이어야 좋아할 것 같다라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할 때 되게 어설픈 이미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건 너무 내가 타인한테 열려있는 시선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확정 지어놓은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역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자신을 좀 되게 거대하게 생각하는 관점 같기도 해. 내가 좀 못하면 누군가 보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제일 팀워크가 좋을 때는 다 좋은 학벌에 일 잘하는 사람만 모였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다 부딪혀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서. 일 경력은 부족하지만 더 막 제가 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뭔가 싹싹하게 더 팀워크를 좋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다 기능이 일의 능력만이 기능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되게 잘하지는 못하는 인턴이나 신입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럼 네가 뭐 돈을 써. 돈 있으면 돈 써. 돈이 없으면 그냥 친절하게 말해. 예를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좀 더 미리 집에서 해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미리 확인하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든 기여할 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걔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쟤는 일은 못해도 자꾸 팀을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좀 더 해주고 싶다. 뭐가 일어나 이게 서로 간에. 그게 단순히 능력만의 결합으로 최대치는 아니라는 거지. 결국에는 완벽주의로 자꾸 몰두돼서 괴롭다면 내가 뭘 해내야만 인정받아야 될 것 같다는 거에 자꾸 들어간다면 그게 아니라 나 자체로도 괜찮다라는 것을 자꾸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나 자체로 괜찮다는 생각을 못 한다면 그거는 진짜 내면의 치료를 받든 자기 스스로 내면 아이를 많이 돌보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자기에 대한 수치심? 자기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잖아. 나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유난히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워질 때는 더더 완벽주의에 매진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뭘 해서 누가 더 예쁜 건 아니다. 그거는 일에 평가받을 때 그 능력을 꼭 보여야 할 상황일 때는 그렇겠지만
관계나 삶 안에서는 누가 더 해낸다고 더 예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애인이 물론 돈을 더 벌면 예쁘겠지만 친구가 돈을 더 번다고, 애인이 돈을 더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좋진 않지 않나요? 좋기도 하지. 관계가 나쁘고 걔가 맨날 툴툴거리고 짜증내는데 그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냐고. 어쨌든 더 완벽주의에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더 완벽주의에 빠져서 괴롭지 않으려면 자기가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결과보다 과정에 자꾸 집중해서 작은 성취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오늘 계획한 대로 다 됐네. 내가 오늘 이거 처음 이렇게 뭐 거래처에 얘기를 해보는데 상대방이 잘 들어주네. 이게 작은 기쁨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자꾸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자꾸 불안하고 초라해지고 수치스러워질 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나의 어린 시절은 있는 그대로 내가 존중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환경이었나? 그렇다면 자기의 정말 내면 아이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막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해질 수도 있지. 막 이번 달에 막 카드값이 엄청 나왔는데 막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번 달에 손님이 너무 없어. 되게 불안해져요, 진짜. 당연한 거야. 그거는 뭐 삶의 원리예요. 이거는 병리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유난히 불안해지네. 자기 불안과 대화해야 돼.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이번 달에 이래서 더 그렇구나. 불안한 게 자연스럽구나. 그러나 불안하다고 해서 나를 더 독촉한들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마음을 좀 더 편안히 먹자. 자꾸 이렇게 자기의 불안과 대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 진짜 배우는 것은 진짜 나는 부족하구나를 직면할 때 우리는 성장하니까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법, 내가 몰랐구나, 아직은 부족하구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되게 좋다. 그래? 네. 좋았어? 잘 해봐. 나 모르겠어. 너무 좋다. 그래? 뭐가 좋았을까? 다 제 고민이라. 완벽하지 않으면 진짜 어쩔 건데. 완벽할 수가 없다니까.